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 살펴보면서 햇살 가득한 거리대 아이들을 보니까 아주 행복하고 흐뭇하네요. 사실은 이번 주 주말이 아이들을 물을 주어야 하는 물 타임이었는데요. 수요일 날쯤, 화요일 날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며칠 조금 늦어도 아이들 빗물을 챙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많이 마른 것 같고요. 성장하느라고 그러는지 하엽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엽이 많이 생기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5월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난번 실방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또 도움이 조금 되실까 싶어서 5월 달에 제가 하고 있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전에 조금 예쁜 모습 담아서 보여드릴까요? 요거요 프랭크 철화예요. 제가 창 종류는 거리대에다 잘 내놓지 않는데 요 프랭크 철화하고요, 여기 서울엔 있죠. 저 서울에는 아주 특혜받은 아이 같아요. 작년에도 나와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내놓고 지금 햇살 받고 있는 아이들은 색감도 적당히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햇빛도 좋고 바람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즘 댓글에 아이들 단수를 언제 하냐라는 아주 이른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답니다. 5월 달까지는 오는 빗물도 많이 맞추시고요. 물 관수도 충분히 하셔도 괜찮다고 그래요. 특히나 요렇게 두들레학과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잠을 자는 아이들이잖아요. 휴면 기간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햇빛 충분히 보여주고 물도 충분히 주면서 건강하게 다져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여름을 나기가 수월하대요. 아주 뜨거운 여름일 때는 밑으로 내려서 반 그늘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는 이런 두드리과 아이들이나 동형종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햇빛과 바람, 물을 충분히 주시고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다지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성장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그냥 건강 위주로 아이들 따글따글 다지는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빗물이나 물을 주실 때 찔끔찔끔 여러 번 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한 지금 2주 정도 물을 못 먹었어요. 2주 정도 바짝 말렸다가 이제 비가 내리면 아이들이 듬뿍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상면이든 저면이든 물을 줄 때는 한꺼번에 듬뿍 실컷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 관리를 5월 달 정도에는 하셔도 된다고 한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아이들 물을 많이 고프거나 그런 아이들은 저면 관수해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분갈이해서 또 뿌리 활착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뿌리 활착을 못하는 아이도 있지요. 그리고 또 요런 염자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을 견디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요거 잘 몰랐었는데요. 저도 지금 거리대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요 염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고 하면 높은 고온 다습에 조금 약하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5월달 말쯤에 밑으로 내려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햇빛에 달구고 지금은 햇빛이 좋고 바람도 좋고 기온도 그냥 막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이렇게 놓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빛감도 조금 그럭저럭 유지를 하는데요. 조금씩 또 물을 빼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물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요. 요 집시도 약간 색감이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 창 종류도 역시나 물을 살짝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자, 저쪽에 반대편으로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왔답니다. 저도 지금 물 타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엽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얼굴을 약간 줄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안타까워서 물을 또 자꾸 주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틀 동안 꾹꾹 참고 비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날씨가
기온이 지금 뭐 자꾸 이제 낮 기온이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뭐 29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직도 추워서 방에다 온돌방에다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가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매트 정도는 데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조금 추운 지역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다 보니까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고온다습이 아이들이 좀 약하잖아요. 이 통풍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충분히 지금 관수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물을 적당히 먹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숫자가 많다 보니 과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심과 동시에 통풍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이들 과습이나 입장을 떨구지 않도록 그렇게 통풍에 바짝 신경을 쓰시는 것도 5월달을 잘 견디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모둠신기 아이들이 햇빛을 너무 못 봐가지고요. 자리가 협소해서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걸쳐서 이렇게 놓았어요. 며칠 햇빛을 보고 좀 다져 놓으면 또 여름에 안으로 들어가서 견디는데 조금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집에 뭐 이렇게 거리대를 걸 수 없는 환경도 참 많아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창가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아이들이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텀으로 해서 자리를 바꿈을 조금씩 해가지고 햇빛을 골고루 쬐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좋겠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말라 있어가지고 싱싱한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구슬얼기가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옆으로 누웠고요. 요거 에스메랄다랍니다. 분갈이하고 두 번째 물 먹고서 지금 거리대에 나왔는데요.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아이들은요. 한 달 정도는 안쪽에서 반근을 해서 요양을 조금 하셨다가 한 달이 지났다 싶으면 거리대에 내놓고 햇빛에 달구어서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은 조금 물을 좀 빼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요 올리비아는 물을 잘 안 들고요. 여기도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일단은 요 화이트 그린이나 두드리 종류들도 저도 배운 대로 열심히 햇빛에 달구려고 이렇게 내놓고 있답니다. 요거는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는 안에서 있으면 약간 우짜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류의 아이들도 역시나 거리대를 차지하고 있죠. 저 안쪽의 아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색감을 많이 좀 뺀 것 같으죠? 지난주 베란다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창 종류들이 문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바깥에서 노지에서 햇빛을 짱짱 받으면 이 색감도 유지를 하고 잘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새 입장을 만들어내면서 움트리고 있는 모습인 건강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답니다. 건강하게 잘 여름을 날려면 지금 이렇게 다져주고 물 충분히 주고 바람 많이 쐬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5월 동안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벌레들이 요즘 요런 시기면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미 2월 달부터 꼬박꼬박 방제를 꾸준하게 하셨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얼굴 하나씩 눈 맞춤하면서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밑입장에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는 관찰을 하시고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지내기 온도가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창문을 개방해 놓고 바람을 많이 쐬어주도록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햇빛이 부족해서 이렇게 색감을 빼고 있는 아이들도 만약에 햇빛이 공간 베란다마다 부족하잖아요. 집집마다 넉넉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햇빛이 부족한 반면에 바람이라도 충분히 쐬어주신다면 웃자람도 조금 덜 할 거고요. 바람만 충분히 쐬어준다 하더라도 아이들 뭐 병충해 이런 거에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바람을 쐬어주고요. 요것도 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이 여의치가 않다면 5월 달부터는 온도가 올라가고, 오늘은 바람이 좋지만 또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또 고온이, 물을 안 준 상태라면 별반 상관이 없겠지만 물 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화분 속에 수분이 좀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선풍기를 동원해서라도 이 베란다에 공기를 돌려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면 5월달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이제 여름을 보내려면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5월달에 가장 중요한 관리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 한 번씩 자리 바꿈 해줘서 통풍에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이 바람을 골고루 쐬줄 수 있는 그런 관리법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여의치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예쁜 아이들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작은 레드베리가 초록이로 있어가지고 아침 햇살 받으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아직도 저렇게 작은 아이들에게 연연해 하는 거 보면 아이들에게는요,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안 예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면 조그만 대로 또 정해가고 예쁘고요. 이렇게 수담지게 건강하게 잘 있는 큰 아이들은 큰 아이대로 든든하고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자, 이렇게 상하 스페셜 있고요. 요 에본이고요. 요거 원종 프랭크예요. 원종 프랭크도 물이 많이 빠졌죠. 물이 많이 빠졌어도 저렇게 연꽃 모양으로 활짝 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요거 까칠이에요. 제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키우는 아메티스트랍니다. 그래도 두 번째 도전하는 거라고요. 약간 마르고 물은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아주 쨍쨍해요. 입장이 아주 만지면 부러질 것처럼 쨍쨍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밥그림. 밥그림은 이렇게 색깔을 아직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 누브라예요. 이 누브라도 아주 성격이 좋고 색감을 저렇게 안쪽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주 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아주 보물처럼 생각하는 아이들 둘, 셋, 뭐 이 정도 있는데요. 자, 요거 나올 금이에요. 요 선반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늘 걱정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줘야 될 시기인데 이틀만 참아라 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면 관수를 조금 했는데요. 직광이 너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반 위에다 올려놓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자, 비욘세 무지개 금이 입장이요. 하엽을 처음에 와서 자리 잡느라고 엄청 많이 떨궜었거든요. 그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엽도 만들지 않고요. 물은 빠져서 이렇게 초록비도 있지만 새 입장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요 칸을 층층이 채웠어요. 층층이 지금 채우고 있어요. 요 모양을 보니까 아주 기특하고, 이 돌기가 새 입장을 만들어낸 곳은 돌기가 없어요. 밑에 원래 있던 데만 돌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을쯤 되면 돌기가 크면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금이에요. 많이 컸어요. 지금 영상으로는 늘 똑같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아이가 몸집이 거의 처음에 올 때보다 2배는 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입장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좀 채워나가고 있죠. 아유, 입장 떨굴 때는 정말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채워가고 있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은 저희 베란다도 햇빛이 많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좀 좋고 웃자나 성향이 좀 덜하다 하는 아이들을 이쪽에 놓고 있는데요. 여기는 자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물 관리하고 물 마를 때까지 살짝 저쪽 한쪽 구석에다 놓고 밑으로 빠지는 물을 뺄 때까지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제자리로 가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수시로 자리가 많이 바뀌는데요. 이 아이 오랜만에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 흑장미예요. 제가 키우는 외두짜리 흑장미가 있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저희 베란다에서 거의 2년 된 정도로 된 아이예요. 자주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썸머스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에 꾸준히
한 번씩 보여드렸답니다. 요거 빨간 아이 예쁘죠? 이 아이 신입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물도 유지하고 그렇긴 한데요. 이제 서서히 잎물이 빠지고 또 자리 잡는데 몸살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줄리아나랍니다. 줄리아나. 프렐 종류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정말 예쁘죠. 이 모습을 또 여름 되면 보지는 못하겠지만 가을 돼서 다시 저 모습을 찾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핑크 자라고사 저 안에 있고요. 아, 저 까라솔이 저 안쪽에 있고요. 저 안쪽에 있는 초록이 아이들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최대한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계절 상관없이 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여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또 한겨울에도 통풍. 제가 다육이를 키우는 조건에서 물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 1순위로 치는 게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아이들을 뭐 세균 감염이나 무름, 고온 다습에 약해지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통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람이 부족하다면 선풍기를 동원해서라도 아이들 통풍이 잘 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뿌리 활착을 못하는 아이들 저렇게 저면관수로 담궈놨어요. 1차, 2차 물을 주었는데도 계속 흔들리고 입이 물을 흡수를 못해서 말랑말랑하고 그런 아이들을 저렇게 저면관수로 만 하루 이틀 입장이 물을 빨아 올려서 반 정도 통통해진다 싶을 때 저는 꺼내놓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담궈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저렇게 분갈이하고 뿌리를 활착을 못하는 아이들은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가지고요. 뿌리 활착을 완전히 되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저희도 두세 개씩 돌아가면서 저면관수로 뿌리 활착되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을 만져보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안쪽으로 왔어요. 지금은 이제 개별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장을 한번 만져보고요.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토마르분에 이렇게 앉아있죠. 이 토마르분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물을 2차 물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약간 한 것 같고요. 뿌리 활착한 거에 어떻게 아냐라고 한번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운데 이 생장점에 있는 곳이 입장을 새로 만들어 낸다든가 좀 단단하다든가 이렇게 싱싱해 보여요. 그러면 뿌리 활착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아이들 몸을 이렇게 흔들어 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증세는 하엽을 만들죠. 아이들이 뿌리 활착이 되면 스스로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엽을 한두 장 지운다 싶으면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태, 아이들 입장의 말랑거림이라든가 하엽이라든가 흔들림 이런 거를 관찰하셔서 개별적으로 물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뿌리 활착이 되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낸다 하면 충분한 관수, 밑으로 물이 줄줄 흐르도록 듬뿍 물 관리를 하셔가지고 5월 달에는 건강하게 다져주는 그런 기간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이들 또 여름 나는데 어렵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5월달 행복한 나의 생활 하시고요. 늘 짱이맘과 함께 아이들 키우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